예, 뉴스탑10이 꼽은 4위 얘기부터 여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당대표도 나서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정쟁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는데 그래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권고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여당의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서 그럼 휴가를 어떻게 가능하냐? 네, 전화와 메일, 카톡 등으로도 뭐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이 문제는 국방부가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어떤 휴가를 하는 시스템, 하는 시스템이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메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아니면 카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국방부 내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국방부가 뭔가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국방부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카톡으로 다 할 수 있네. 나도 이제 카톡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지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국방부가 이거에 대한 좀 원칙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당연히 내부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훈령도 있고 육군 규정도 있고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밟아가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방부가 먼저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궤변은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군이 규정을 명확히 밝히면 되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군 전반적으로 시스템까지 다 바꿔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님. 근데 이게 사실 보면요, 이 병역 문화의 혁신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이제 카톡으로 휴가 연장 이렇게 이게 이제 조소를 하곤 하는데 정확히는 그것보다 더 난해합니다. 더 고난이 돕니다. 뭐냐면은 우선 전화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해가지고 휴가 연장해달라고 지휘관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선 그 승부를 본 다음에 또 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야 됩니다. 먼저 제출하면 안 돼요. 그래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휴가 나온 다음에 아프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꼬시는 거죠? 그 지휘관과 어쨌든 합의를 봐가지고 나중에 문서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받은 아들이 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대로 시도해보는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여당이 참 이제 궁지에 몰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발 지록이마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는 그냥 형용 모순입니다. 지록이마의 고사를 살펴보면 뭐냐면요. 황제를 주변에 환관들이 간신배들이 둘러싸고 황제의 눈을 어르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눈을 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는 여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자꾸 이런 당연히 이제 군무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록이마격으로 대통령의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이지 야당발 지록이마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굳이 쓰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3인성호 이런 건 쓸 수 있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지록이마는 절대 야당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3인성호는 조국 전 장관도 그때 이제 세 사람이 모이면 뭐 그분은 그래도 왜 그런 말 썼는지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했던 건 지록이마는 야당이 쓸 수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고사성어까지 풀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도 좀 꽤 논란이어서요.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려고 국가기관 3곳이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미록지마입니다. 먼저 최초 제보자인 현모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서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망가지고 있고 국방부도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 오만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달리 보면 확인해보니까 전화한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은 이준석 의원님이 아까 평론을 해주셨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주 원내대표에게는 검찰, 서울 동부지검 말하는 것 같고요. 국방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별로 휴가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국방부, 권익위까지 세 곳이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 곳 중에서도요, 권익위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소한 이름, 이제 익숙하지만 뜬금없는 이름 하나 꺼낼 건데, 윤지호 씨 기억들 하십니까? 고 장자연 사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 윤지호 씨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여권에서요, 24시간 전담 경호팀 부처주자에서 경호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900만 원 넘게 1000만 원 가까이 우리 세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수사받으라고 경찰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수사 협조까지 국제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한 당직 사병 같은 경우는 권익위가 나서서 공익 제보자 아니라고 하고 있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거 내부 회의 거쳐서 다음 달쯤에 결정 난다고 합니다. 오죽 악플이나 이 욕설이 섞인 쪽지를 많이 받아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한 달 정도 지나서 결정이 난다는 게 권익위의 답변입니다. 저는 검찰이나 국방부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예. 이 권익위가 장관 아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고발한 20대 청년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적을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윤지호 씨 제가 언급했지만 이때 이 국가기관이 보여줬던 태도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의 추미애 감싸기 실망이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총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래도 여권에서 몇 안 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라는 어떻게 보면 비문의 대표 주자가 급부상하자 예. 본인이 이제 친문의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꼈는지 김홍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 가감없이 하시면서 지금 친문 주류가 보호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낙연답지 않은 모습이고요. 당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대선 주자 이낙연의 대선 가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권익위 얘기도 잠시 뒤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다시 이 핵심 당사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추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태도는 과거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공세를 이렇게 받아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당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추미애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룡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본인과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국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야비하다라고 야당에게 표현한 것도 구설에 오르긴 했지만 특히 최 교수님 예. 오늘까지도 어제 대정부 질문 말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들은 능력이 충분한데 군에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를 떨어뜨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떤 그러니까 뭐 이유에서 저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을 바꿔 재입복귀해서 떨어뜨렸다는 표현을 쓴 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아직 설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입복귀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가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는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다 그냥 모인 데 체육관에서 재입복귀해서 그럼 누가 통일법으로 할지. 왜냐하면 일단 카투사에 들어온 병사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투사에 선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누구든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카투사 같은 경우에 여러 통로로 또 그런 청탁이나 아니면 부탁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부대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공정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재입복귀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추 장관이 어떤 그 뭘 알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카투사 병사들을 대상으로 재입복귀 한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카투사에 들어오는 병사들이라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는 또 통역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본인과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짚어봤던 국민권익위원회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아들 수사는 이해 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권익위의 판단인데요.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재판 받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위원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 때는 권익위 위원장이 당시 이 전현희 전 의원이 아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해 충돌이 맞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왜 이런 해석을 나왔는지 야당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이 왜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어떤 이해 충돌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간에 어떤 이해 충돌이 있고 또 공익에 대한 중요성,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 있을 때 당시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당시에 판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지금 첫 결정을 한 게 구체는 수사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수사 보고 안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습니다. 즉 해당 수사는 동부지검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달에 이 사건이 동부지검에 배당된 이후에 행사한 인사권을 보면 자, 지검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담당 차장검사가 바뀌었습니다. 담당 형사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차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는 못하지만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저는 전현희 위원장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이해충돌이 아닌 것인지, 인사권을 가진 게 과연 이해충돌이 아닌 것인지, 더군다나 여기에 비상임위원으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비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 이준석 의원님. 권익위 비상임위원 가운데 공교롭게도 추미애 전 보좌관 출신의 위원이 한 명 있다. 근데 보좌관을 지냈던 비상임위원은 나와 무관하고 권익위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 추천위원이고 그리고 또 소위가 어쨌든 추미애 장관 건을 다루는 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원위에 올라왔으면 내가 재척사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 어쨌든 많은 국민은 놀랐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을 했던 분이 어쨌든 권익위에 이제 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것이고요. 저는 저 논리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저는 요즘 항상 민주당 논리로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추미애 장관 건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세게 항변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이 신원식 장군의 과거 부관이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밀한 무슨 뭐 짠 거 아니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 그대로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육사 출신으로서 아니 가다 보면 당연히 사단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만날 수 있죠, 보면은 후배랑. 근데 그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로 어떻게 하다 추미애 보좌관이 뭐 청와대를 거쳐가지고 권익위에 갔느냐, 또 국민들이 이번에 좀 궁금해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본인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반박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요즘 민주당의 논리, 민주당 비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 관련 논란까지 저희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오늘 국방부 압수수색부터 권익위 논란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